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크고 작은 사기들로 한탕 해먹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기를 치다가 걸려도 형량이 적다 보니 많은 사기꾼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명품이라고 하면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런 심리를 활용해 말 그대로 전 국민을 짝퉁으로 속였던 사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빈센트 반 고흐 작품 사건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아주 유명한 이 그림을 남긴 화가로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작품은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매우 가난한 화가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사후의 작품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아이러니를 겪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선 전남 목포 출생이라고 표기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고흐의 작품은 지금도 가장 높은 가격대로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0년 한 한국인이 고흐의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미 러시아의 푸시킨 미술관에 해당 그림이 전시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가짜이고 본인의 할아버지가 6.25 때 한 외국인 여성에게 받은 이 작품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여성이 마릴린 멀로라는 주장까지 있었는데요. 그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까지 동원한 러시아 국가내각위원회에서 진품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이 그림을 구매하겠다고 나섰지만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어 한다며 작품을 공개한 것입니다.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담은 유작이라며 이 그림의 추정가만 약 3억 달러라고까지 하였고 결국 이 그림은 코엑스에서 특별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약 3개월간 특별 전시관에서 이 그림 한 장만 전시를 하며 10,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음에도 이미 여러 부자들이 백지수표를 냈다는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 아니면 절대로 이 작품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관람객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시회는 끝이 났는데 이후로 이 작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는데요. 잠깐 뉴스데스크를 통해 위작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갑자기 작품의 소유주와 변호사가 220억대의 사기죄로 구속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해당 내용을 2580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소유주는 2005년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해당 변호사를 만나 무죄를 받았고 2007년부터 가짜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을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시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품은 팔리지 않았고 결국 한 70대를 타겟으로 삼고 사기를 벌이는데요. 우선 소유주를 자산가라고 믿게 만든 후 일본에서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면서 약 227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의심을 하면 고흐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것만 팔리면 전부 갚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그래도 작품이 팔리지 않자 담보라면서 추사 김정희의 글씨나 해원 신윤복의 산수도 등을 보내줬고 이것만 팔아도 50억은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도 전부 다 위작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본인이 사기당했음을 눈치챈 피해자가 3년 만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편은 화병으로 쓰러졌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고도 합니다. 결국 소유주와 변호사 모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에 들어가면서 고흐의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도 이때 밝혀지게 되었고 주범은 징역 3년, 공범은 징역 5년을 받았지만 심지어 주범은 영장이 나온 직후 도주하여 아직도 지명수배 상태라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빈센트 사기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빈센트 앤 코 사건입니다. 2006년엔 100년 동안 유럽 왕실에게만 팔았다는 스위스산 명품 시계라면서 빈센트 앤 코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런칭합니다. 왕실 공급 브랜드이지만 국내 판매 허가를 겨우 받았다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홍보를 한 건데요. 청담동에서 런칭 파티를 열면서 연예인들에게 무료로 제품을 주기도 했는데 꽤나 많은 연예인들이 여기에 낚여서는 전지현, 류승범, 최지우, 이정재 등 당시도 최고의 인기였던 배우들이 이 시계를 차고 여러 사진을 찍히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를 운영하며 2006년 신상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한국에는 한 개씩만 들어온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비싼 시계의 가격은 억대를 자랑하기도 하고 유일한 오프라인 매장도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서 사람들은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했고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대백화점은 아예 빈센트 앤 코 특별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PPL을 하면서 더욱더 가열차게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런칭 행사에 스위스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상하게 여긴 누군가가 스위스에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면서 조사해본 결과 스위스에서 듣보잡도 아니라 아예 없는 브랜드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히는데요. 사기꾼은 정말 치밀했었는데 한국과 스위스 양국의 같은 브랜드로 법인 및 상표를 등록
교육하고는 2004년부터 고급 미용실과 홍보대 행사에 긴밀하게 접촉하여 친분을 토대로 패션 잡지 등의 광고를 내고 강남 미용실과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들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는 식으로 홍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 런칭도 하기 전에 지식인의 빈센트 시계를 일본에서 봤는데 한국에서 파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하는 식의 주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약 3년여간의 물밑 홍보 끝에 2006년에 런칭하여 나름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산 무브먼트를 사용해 만들어진 시계를 시흥의 한 공장에서 부품 형태로 분해한 후 스위스에서 재조립해 메이드 인 스위스로 최종 출하하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계의 원가는 보통 10만원 정도였지만 이를 최소 500만원의 가격을 받고 팔았었다고 합니다. 협찬이나 50% 할인가라면서 연예인들을 현혹해 약 20여 명의 연예인들이 여기에 낚였는데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호 헤어의 전 경영자한테 투자 명목으로 15억 가량을 투자받기도 하고 한 국회의원의 부인도 이 시계를 구입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강남을 뒤흔들어 놓은 사기꾼은 구속되었지만 벌어들인 돈은 모두 재투자에 변제 능력이 없다고 진술해 구매자들은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반년도 되지 않아 지오 모나코라는 브랜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스위스 장인의 전통과 기술을 가진 시계 브랜드라고 홍보를 하였고 300에서 1800 정도 하는 가격대에 역시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하면서 단번에 명품 시계로 인식이 되어버린 스위스 시계 브랜드였습니다. 홈쇼핑으로도 300만원에 팔았지만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DC의 시계 갤러리 사람들이 그 흔한 금장시계 하나도 없다며 지오 모나코를 의심했지만 지오 모나코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며 대응하자 그런 의혹들은 싸그리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와 MBC 기자가 이 떡밥을 물어 시계 갤러리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와 뉴스데스크에서 지오 모나코 기사가 나오면서 의혹이 터졌으며 스위스 시계산업연합회에서 지오 모나코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허위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업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지오 모나코는 빈센트 앤 코처럼 아예 없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요. 당시 생긴 지 5년 정도 된 신생 브랜드였고 해외에서도 명품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듣보잡으로 인식되는 브랜드를 국내에서는 180년 전통의 명품 시계 브랜드로 홍보하여 약 4배를 뻥튀기해서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입업자는 사기죄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80년 전통의 명품 브랜드라고 광고한 것은 과장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3대에 걸쳐서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는 가문에서 런칭한 브랜드라며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식으로 유럽이나 미국 갖다 붙이고 명품인 척하는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데요. 가이타이너라는 브랜드는 그저 동독에서 범랑 냄비를 팔다가 망한 브랜드이지만 우리나라의 한 회사에서 상표권을 사와 별의별 중국산 전자제품에다가 가이타이너 상표를 붙이고 독일 제품인 것처럼 팔고 있기도 하고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MLB 같은 브랜드도 그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라이센스만 따왔을 뿐인 브랜드이지만 뭔가 엄청 오래된 브랜드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잘 팔리고 있기도 하고 이게 통하니 이제는 코닥 같은 브랜드로도 옷이 나온다고 합니다. 작업의 정석이라는 영화에도 지오 모나코가 잠깐 나오는데요. 송일국이 전당포에 찾아가서 한국에 딱 3개만 수입되는 시계라며 지오 모나코 시계를 보여주자 전당포 주인도 같은 시계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1개는 어디 있을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직 기사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걸 보면 작가나 감독은 어느 정도 지오 모나코의 허위 홍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돈 벌기 쉬운 것도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